네, 2022년 12월 23일 이정훈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 정보기관의 밥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 사실을 거의 한 10년 전부터 알고 보도를 해왔지만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중국 정보기관의 천지가 됐느냐? 그거는 햇볕 정책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이용했던 중국을 이용한 햇볕 정책이 저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초기에는 했습니다. 나중에는 포기했지만. 중국 정보기관은 간첩 수사를 막아냈고 박근혜를 탄핵까지 하는데 일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여러 가지 움직였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하나하나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보도했던 겁니다. 중국의 한 지방경찰서인 남영남자에다가 통할통자 남통시 공항국이 자기네 사이트에다가 대한민국의 해외 경찰 서비스점을 두고 있다라고 스스로 공개했죠. 그 스페인에 있는 국제인권 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처음에는 우리 전라도에 가면 여수 있죠. 한자랑 똑같습니다. 여수시 공안당국이 네덜란드 어디에 해외 정보, 해외 경찰 서비스망을 두고 있다는 걸 공개한 걸, 중국 스스로 공개한 걸 토대로 중국이 그 나라하고 정식으로 파견하기로 한 경찰 영사회에 다른 경찰 조직을 운영한다라는 걸 폭로하기 시작하면서 53개국에서 이런 걸 운영하고 있다. 무려 102군데가. 이거 말고도 제가 보도했듯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23개, 아마 세계 최대일 겁니다. 연세대학교도 있고요. 성균관대학교도 있고 우리나라 좋은 대학교 다 있습니다. 공자학당이 있죠.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제가 아마 제일 빨리 보도했을 겁니다. 시진핑 뭐 그 자료실이 있죠. 지금 시진핑이 어떤 자입니까? 퓨러로 가고 있는 자죠. 이것도 왜 생겼느냐? 박근혜하고 시진핑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 잘한 것도 많은데 중국 전승지대에도 가시고 중국을 이용해서 북한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햇볕적성 정책을 하다가 결국은 본인도 무너지고 보수파도 무너지게 한 저는 정책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 순수한 거는 굉장히 지지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너무 참 능력이 딸렸다. 왜 그렇게 휘둘렸냐? 옛날에 이분은 김정일하고도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참 아버지와 좀 다릅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시진핑하고 뭐 한참 가까워져서 전승지를 참가했지만 결론적으로 본인이 탄핵당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시진핑 연설까지 할 기회를 주고 시진핑 자료실까지 만들게 했었죠. 근데 아직도 서울대학교는 안 없애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 경찰이 원래 경찰 같은 거 무관 같은 경우는 각 나라에 파견할 때는 공개적으로 보내야 되고 비밀리에 보내면 스파이가 되죠. 근데 중국 남통시에 있는 공안당국, 중국 공안은 경찰입니다. 대한민국의 서비스 조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정보기관이 바보가 아닙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같은 세력이 들어서면 그 역할을 못하죠. 가만히 있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얼마나 설쳤습니까? 또 그 앞에 있는 그 대사도 얼마나 설쳤습니까? 어떤 대학에서는 그를 불러서 명예 박사학위까지 주는데 전 되게 찹찹하게 바라봤었어요. 저걸 저렇게 주나? 우리 경찰하고 우리 국정원에 외사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추적을 하죠. 왜냐하면 외국 정보기관들이 블랙으로 기업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특파원 기자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중국인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조선족들이 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침투할 수도 있고 조선족 속에는 간첩도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지켜를 보는데 지금 조선일보가 흥미로운 보도했어요. 서울 강남에 중국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지금 큰 손해를 보고 있어요. 18년, 19년, 20년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음식점 더 안 되는데 6년째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 자, 저는 대한민국 대공수사망이 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누군가요? 깐수 사건 때도 보게 되면
깐수가 정수일 씨 아니에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뭔가 보고서를 보낼 때 흔적을 안 남기기 위해서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여러분들 국제 전화를 하거나 국제 팩스를 하거나 하게 되면 그건 다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해요. 해외로 팩스 보내려면은 어디 가서 하게 되면 기록이 남으니까 그 호텔에 가게 되면 비즈니스 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딱 보내고 사라지면은 호텔에서 나간 건 알지만은 누가 했는지 모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잡아내서 깐수 사건을 수사를 했었죠. 다 모아서 잡았었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국 정보 조직이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아지트를 할 겁니다. 네. 과거에는 북한놈 친구들이 들어와서 아지트를 만들었죠. 아지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점으로 보는데 6년째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운영한다. 그럼 이상한 거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 우리가 잡죠. 근데 문재인 정권처럼 혼밥을 먹더라도 중국을 만나야 되겠다. 중국 시진핑하고 정상회담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안 잡죠. 이러다 이렇게 안 잡다 보면 이들은 마음 놓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폐해가 매우 크죠. 아직도 싱하이밍 대사, 이 친구는 사리원 대학 나왔습니다. 이북에서. 나는 북한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김일성 대학이라고 알고 있고 뭐 그 외의 대학은 큰 관심이 없는데 사리원 대학이 농업대학인데 크게 명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또 학벌사입니다. 중국 여러 차례 가서 또 중국 여기 와 있는 친구가 얘기해 보면은 중국 각 성에서 각 지방 도시에서 한 명 정도 베이징 대학이나 청와대학 갈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가기 위해서 참 노력하고요. 자기 성에서 있는 가장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렇게 우리만큼이나 교육열이 강한 중국 사회에서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 나왔다면 그것도 북한 전문가라고 인정받겠지만 사리원 대학 나갔고 북한 전문가라 그러면 대한민국 전문가라면 아니죠. 싱하이밍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우리가 1992년 중국하고 복교를 했죠. 우리가 중국하고 정식으로 근대식 조약을 맺은 건 이모군란이 있고 나서 청나라가 들어와서 이모군란을 일으킨 과거 군대를 진압하고 그리고 원세계가 와서 강국 대신 조선이란 나라를 감독하는 대신이라는 그렇게 불리면서 24살짜리 아주 새파란 친구가 와서 고종 앞에까지 가마를 타고 들어갔고 대국에서 온 사신이라고 쩔쩔매고 그랬었죠. 그러할 때 중국, 조선, 상민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무역 장정을 맺습니다. 그게 근대식으로 우리하고 중국이 처음 국제관계를 튼 건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조선은 번방이고 속방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우리는 그 조약이 그 후에 청일전쟁 때 일본이 이겨가지고 중국하고 시모노세키 조약 맺을 때 제1조에 조선은 독립국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무효가 됐다고 하지만 글쎄요, 중국은 그렇게 안 보죠. 그 조총 수륙 무역 장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우리는 일제 식민지가 됐다가 해방이 됐고 그걸 토대로 대만하고 국교를 유지하다가 대만하고 단교를 했고 92년에 중국화가 그때 국교를 맺었기 때문에 복교를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트럼프를 만났을 때 시진핑이 대한민국은 원래 차이나의 일부였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싱하이밍이 이제 92년 복교를 했으니까 원래가 한중 수교, 뭐 복교인데 자꾸 수교라고 그러더라. 30주년 인데 우리는 지금 거의 행사를 안 하는데 어쨌든 관계기관들 하는 모양이에요. 포럼에 참석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 때 계속 시진핑 한국에 오라는데 안 왔잖아요. 문재인은 쫓아가서 혼밥까지 먹으면서 만나주세요 그랬고 안 옵니다. 지금 괜히 왔다가 한국하고 관계 좋았을 때 북한이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그러다가 김정은이가 결국 트럼프를 만나고 해서 중국 진영에 일탈하려고 하니까는 시진핑이 놀래가지고 3번인가 김정은을 부르고 전용기를 내주면서 싱가포르 갈 수 있게 줬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북한은 굉장히 중요한 우군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올 이유가 없죠. 근데 또 질문이 또 나와. 시진핑 언제 답방하느냐 그랬더니 이제는 시진핑이 답방할 순서 아니냐 그랬더니 순서가 뭐 있느냐. 원래는 니들이 조공하려고 알아. 뭐 이런 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싱하이밍이 한국에 와서 아주 거만한 말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것도 중앙일보는 그게 좋다고 또 열심히 보도도 해줬고 싱하이밍 과거 원세계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되면 페르소나 논 그라타
기피 인물 해갖고 쫓아낼 필요도 있죠. 지금 이제 중국 정보기관이 한국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비밀 아지트를 운영했다라 그러면 그 책임자가 아마 상급기관이 주한 중국 대사관에 누가 있을 거예요. 중국 공안 국가안전부에서 나온 영사가 있을 겁니다. 화이트 요원들로.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런 친구들은 잡아서 간첩죄로 처벌하거나 추방할 수 있죠. 저는 YS 때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막 외교관 맞추방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된 거 하면 그때는 우리 안전기획부지 안기부가 모스크바에 일종의 아지트까지라고 말은 못, 아지트도 있었죠. 운영하죠. 하면서 그 북한을 한반도 문제 담당하는 외교부 공무원들을 매수해서 우리 필요한 정보를 얻다가 FSB 우리로 얘기하면은 러시아의 정보부에 걸렸죠. 걸려갖고 그거를 지휘했던 우리 안기부 책임자를 외교관 그분은 화이트니까 그래서 페르소나 논그라타고 쫓아내고 우리한테 매수됐던 한반도 담당한 국장은 자기네가 기밀누설죄로 자기네 공무원들 기소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영삼 정권에서는 뭐 러시아는 그러지도 않았겠습니까? 아에로플로트 들어오고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한국 SVR 해외정보부 소속으로 나와 있는 영사 타이틀 갖고 있는 사람을 페르소나 논그라타로 역시 맞추방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러 관계가 상당히 대면 지금까지 해져버렸죠. 한중 관계도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박근혜 정권이 너무 가까이 갔었고, 그 역작용이 너무 잘못된 게 많아요. 싱하이밍이 너무 설치됐고, 그리고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우리도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중국은 우리랑 거리를 두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이제 우리 기업들도 현대 베이징 기차, 자동차도 중국인들이 막 뭐 불매운동 벌이고 삼성도 철수해야죠. 이젠 중국이 어려워질 겁니다. 아마 적당한 시기가 온다면은 중국도 우리 그전에 그 화교 간첩 사건 보게 되면 우리 공작 조직이 중국에 들어가서 활동한 게 나오고 또 제중 교포들을 에이전트로 고용해서 활동한 게 나오죠. 그게 다 간첩죄에 해당되죠. 중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 땅에 그런 비밀 아지트를 안 만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이제 그런 게 서로 알고 있을 테니까 툭툭 터져나오면서 서로 맞추방하거나 잡아 넣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오래된 얘기인데 옛날에 제 후배 기자도 중국에 갔다가 중국 공안에 걸려서 추방당한 적도 있는데 뭐 그땐 그 정도가 넘어갔지만 이제 심해지면 기자들 그렇게 걸리면 간첩죄로 이제 구속하려고 그러겠죠.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중국 가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화교 간첩 사건은 이제 국정원이 간첩 조작 사건으로 돼 있는데, 왜냐하면 유우성이라는 사람을 간첩으로 했는데 거꾸로 국정원이 자료를 조작했다라고 터져 나와서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때 국정원이 제출했던 자료 중에 허위가 있었습니다. 허위가 있었는데, 이 사건도 사실은 그 밑에 들어가면은 양쪽 정보기관 간에 치열한 싸움이 있었죠.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완패를 당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다 박근혜 초기에 일어난 사건인데 박 대통령이 이거를 계속 강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수절까지 가게 되고 전수절까지 가서 했는데 거기에 북한이 반발해서 핵실험하고 하니까 그때서야 당황해갖고 일본하고 지소미아 맺고 위안부 합의하고 뭐 다시 사드 배치하고 하니까 중국이 와 나왔죠. 사드 배치에 대해서 막 공격적으로 나오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그 촛불 시위가 일어났을 때 제가 한번 다뤘던 겁니다. 6만여 명 정도의 주한 한국에 중국 유학생이 와 있는데 지금은 중국 유학생들이 코로나 이후 빠져나가서 아직 적어졌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지방대학은 중국 유학생 없으면 안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가 줄었는데 YS가 참 잘못한 게 많아요. 대학 맘대로 만들으라 그래가지고 대학이 확 늘어났어. 그땐 인구가 많을 때인데. 근데 인구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지방대학은 중국 유학생 받아야만 되는데 그 유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몇 년도야? 2008년도인가? 베이징 올림픽 할 때 중국이 성화를 전 세계로 돌렸잖아요. 중국 독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반대
이 플래카드 들고 나오면 중국 유학생들이 같이 성화봉사단 뛰다가 막 사람들 때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있었어요. 중국 한중 관계 좋아야 한다고. 그 다음에 아주 제일 최악의 경우는 제가 썼던 그때 이제 작은 기사인데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기사인데 화제가 됐는데 바로 박근혜 탄핵하자는 촛불 시위를 할 때 우리랑 똑같이 생긴 중국 유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수적으로 지원을 했고 움직였다. 아주 예민한 기사였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경찰의 외사국장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쭉 그랬었는데 하여간 주한 중국 대사관은 유학생을 다루는 별도의 기관이 있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주 박근혜 대통령은 처절하게 당했죠. 아주 중국한테 처절하게 중국 공작 조직한테 당한 겁니다. 그래서 탄핵이 된 겁니다. 이게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 조선족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마음 먹고 움직이면요 한국의 여론을 바꿀 수 있어요. 박근혜 탄핵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간첩권에 대해서도 막 뛰고 그러면은 민병까지 동원해가지고 뒤집을 수 있습니다. 간첩 수사는 물론 박근혜 탄핵까지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여론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보기관에 대한민국은 밥이 되고 있습니다. 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햇볕 정책류의 발상이 바로 이런 구멍이 됐던 겁니다. 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하나씩 점검을 해갖고 있고 닫을 건 닫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당국이 중국 정보기관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거는 막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공수사권을 내년인가 2024년부터인가 경찰로 넘기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 지금 대공팀이 안 뛰고 있어요. 대공팀이 뛰고 외사팀이 뛰어야만 이런 조직들을 잡을 텐데 물론 경찰도 움직이긴 하지만 이 해외로 다 통신이 왔다 갔다 한 걸 잡으려면 국정원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협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엉망인데 이거 빨리 중국이 정보기관이 대한민국에서 움직이면서 여론을 움직이고 그리고 지금 그냥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경우는 얘기할게요. 제가 그 좌파 단체들이 중국에서 북한 조직을 만나갖고 어떻게 합의해서 또 그게 대북 사업으로 가는 거 설명드렸는데 똑같이 한국의 유력 정치인들이 거강꾼이 되는 거죠. 한국 기업하고 중국 기업을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한국 기업인이 끼면 특혜를 주죠. 그럼 그 친구는 중국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고 뭐 중국 카드를 써도 되는 거고 그건 합법적인 걸로 나온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중국한테 잘 하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몇 명 있습니다. 중국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과거에는 친북통이었는데 요즘은 친중통을 하고 있죠. 친중통이 더 안전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래서 메카시가 필요하다. 친북, 친중 인사 속간에는 메카시 의원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김창룡 의원 같은 사람이 김창룡 옛날 방첩대장이죠. 그런 사람이 우리 군에서 숙군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6.25 때 망하지 않았던 거죠. 그분들이 무리하게 한 건 저도 압니다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 정보기관에 밥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 문제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중국을 막아야 친북파가 날뛰는 것도 막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